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천만 뉴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도 빨리 오는 것 같고 좀 깊은 밤이 또 올 겁니다. 내일 또 오고 내일 모레도 오고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빙산이 온다. 하이닉스의 또 경고한 반도체 저승사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모건 스탠리가 미국발 관세 우려를 이제 빙산에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빙산에 비유를 하는데,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모건 스탠릭은 K반도체 저승사자죠. K반도체 저승사자. 지난해 반도체 교훈론을 제기를 하던데, 그래가지고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학계에 따르니까 모건은 최근에 투자자들한테 보낸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 더 아이스버그 룸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이스버그, 빙산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북극이나 이런 데 가야지 빙산 부른 거 아닙니까? 겨울부터 더 막강한 건가? 이런 서한을 통해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 영향은 빙산과 같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당장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이 관세에 따른 그런 위험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전달하고 있네요. 모건의 관세 유예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고객사한테 이제 선구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수요입니다. 수요인데, 공급망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글로벌 그런 거시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고, 이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모건 스탠리는 더 큰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중요하지 않다.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7조 4,405억 정도로 봐요. 전년 동기 대비 157.8% 늘었고요.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 입장은 하이닉스의 자체 전망과 대조적인데, 지난 24일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닉스 측은 일부 국가 간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유예됐지만 이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면서도 글로벌 고객들은 전반적으로 하이닉스하고 현재 협의 중이던 메모리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꼽았는데, 이 모건 애들이 고대역폭 메모리는 칩 패키징 용량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여전히 탑픽이라고 합니다. 탑픽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 거시적인 성장의 둔화를 더 잘 견딜 수 있고, HBM을 통해서 미래 성장 옵션이 있어가지고 매일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다가온다, 윈터 룸즈라고 했죠.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54% 다운시킵니다. 투자 의견도 비율 확대해서 비율 축소로 보는 거죠. 비율 축소로 보고 있고, 한 번에 두 단계 내려 잡네요. 이에 당시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큰 폭으로 흔들렸다. 이후 모건 스탠리는 올해 3월에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높였습니다. 15에서 23만원 높여 잡고, 다만 3월에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투자 의견들은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 하이닉스는 비중 유지를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고통 없이는 이익도 없다, 그런 논리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모건 애들이 또 아주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이복현 씨네요. 이복현, 금감원장. 일단 이분도 참 재밌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다. 본인은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할 거랍니다. 그래서 이 원장의 임기는 6월 5일까지네요. 보니까 임기도 거의 다 왔네. 보니까 이 원장은 27일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해가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야당 입당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또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잘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 출마를 했을 것이다. 깜냥은 안 되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랬고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어서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자기 희생이 너무 큰데 마음이 단련돼 있지 않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서초동에 있을 때 맞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여의도에 와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었다. 아직 무엇을 할지 정한 것은 없는데 공직에 25년 넘게 있었던 만큼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정치 안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쪽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괜히 정치했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고 사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진 것이 원인인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시금류하고 유틸리티, 금융 등 고배당주로 증시의 파고에 대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수 배당주 7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자신들의 리서치 커버리지 중에 배당 수익률이 연 2.5% 이상, 작년부터 3년간 배당금 연평균 성장률 5% 이상, 작년부터 3년간 2년 현금 흐름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5%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걸었고, 골드만은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려면 배당 수익률이 이상의 조건이 필요해졌다. 실적 전망과 미래 그 배당금 지급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배당주 관련된 거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너무 막 배당 많이 주는 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막 10% 가까이 주는 것도 있던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3에서 5% 내외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배당을 많이 줘버리면 나중에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도 할 겸 배당도 좀 받을 겸 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